안녕하세요. 맘컷TV입니다. 오늘 사연은 남편이 중학교 동창과 바람났어요입니다. 사연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.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31살 새색시입니다. 제 남편이라는 새끼가 제 친구와 바람이 났습니다. 아기는 아직 없고요. 둘 다 맞벌이하고 있습니다. 제 친구, 아니 이제 친구도 아니지 미친년이라고 할게요. 그 미친년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대학생 때 바 같은 데 다니고 20살 때 29살이랑 만나고 1년에 남자가 여러 번 바뀌고 그런 애입니다. 간호조무사 딴 걸로 병원 옮겨 다니면서 아직도 알바하는 애입니다. 저희 부모님이 자수상가에서 잘 삽니다. 항상 그걸 부러워했던 친구였지만 이럴 줄 몰랐습니다. 저희 남편 가진 것 없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. 그래도 저 하나 사랑해주는 마음은 진실이 느껴져 결혼까지 했습니다. 결혼 전에 그렇게 구애하고 사랑한다며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결혼할 때 집도 서울에서 잘 나간다는 곳 50평 아파트 저희 아버지가 해주시고 저 외동딸입니다. 예물 예단할 때도 남친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처녀 시절에 모아두었던 5천만 원 주면서 자존심 상할까봐 내 남편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나중에 갚으라고 으름장 놓듯 통장 지어줬고 그걸로 예물 예단했고 혼수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. 제 남편 결혼할 때 든 비용 3천만 원.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. 어차피 내 남편 될 사람, 나와 함께 할 사람이니까 이 새끼 결혼 후에 일 그만두고 저희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. 낙하산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엄청 열심히 하고 야근도 하고 노력도 했어요. 그 모습에 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저도 뿌듯했어요. 그런데 그런 새끼가 제 친구와 바람이라니요. 핸드폰에 있던 그 미친년의 사랑한다는 문자들, SNS 안 한다던 그 새끼, 시어머니 이름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, 들어가서 보니까 야근한다고 출장 간다고 했던 날 그년이랑 놀러 가고, 어쩐지 아버지는 그 새끼 5박 6일이라고 했는데, 그 새끼는 6박 7일이라고 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, 나중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회사, 집, 땅, 별장 다 지 거라는 둥 써놓은 방명록에 저보다 너가 몸매 더 좋고 예쁘다는 둥, 널 더 빨리 만났어야 했다는 등등 그 연놈들 증거 다 가져다 놓고 어제 저녁에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.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결혼 전에도 같이 놀곤 했거든요. 둘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. 앞에서 만났다고. 제 표정을 보더니 어디 아프냐고 묻네요. 그 미친년이. 증거들 던지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. 그러니 남편이란 새끼 질질 짜면서 잘못했다고 하네요. 그 미친년도 미안하다고 제 남편 사랑한다네요. 너무너무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대요.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.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. 그 연놈들 만난 지 8개월 되었답니다. 저랑 결혼한 지 4개월도 안 돼서 바람을 폈다는 거죠. 더 들을 것도 없고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아침 시어머니께 알렸습니다. 처음에는 며느라가 참으라고 타이르면서 말씀하시더니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들 못 낳으면 네 말대로 이혼하라네요. 아직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. 혈압 때문에. 그냥 그 새끼 보고 회사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내일 법원 가기로 했습니다.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. 내 친구와 그것도 그런 짓거리까지 하고 다닌 내 친구가 뒹굴렀던 남편 새끼라니. 돈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겁니다. 그 미친년, 내 남편 잘 사는 줄 압니다. 제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집도 남편이 해왔다고 했거든요. 제 이름 앞으로 있는 경기도 별장도 남편 새끼인 건 줄 압니다. 미친년, 돈 때문에 그러나 본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. 어제 저녁에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.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. 방명록에 쓴 글, 사진 등등 나름 모은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.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남자는 한 번쯤 바람 한 번씩 핀다. 너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라네요. 저는 그 사람 믿었고 성실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모습에 만났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돼 바람을 폈는데 뭔 용서를 하냐. 나는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니까 그럼 짐 싸서 나가라네요. 여기가 내 집이고 다 내 물건들인데 내가 어디를 나가야 하는 거냐. 나가려면 아범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이 집은 자기 아들 거라면서 짐 싸서 몸만 나가라네요. 자기 아들 인생 망쳐놨으면 됐지 왜 집까지 빼앗아 가려 하냐고.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들도 못 낳는 건 너가 문제 아니냐고 하시네요. 막말로 무슨 노망이 났는 줄 알았습니다.
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새끼가 결혼할 때 집을 순전히 자기 돈으로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. 전 그것도 모르고 남편 새끼 기 살린답시고 친구들한테 이 집 우리 서방이 해온 거라고, 우리 서방 능력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녔는데 결혼 전에 3천만 원 보탰으면서 이 집을 사왔다니요. 무슨 말인지 방군지. 그 사람 결혼 전에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해놓고 돈벌이가 없으니까 컴퓨터 수리하는 거 배워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. 저랑 결혼하고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이고 하나뿐인 사이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물려받을 텐데 경영 수업 한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들어오라고 했고 그 길로 임용고시 때려쳤습니다. 그런 새끼가 이 집을 사왔다고요?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요. 화가 솟구쳐서 시어머니를 내쫓듯이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. 더 이상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고 말 섞기도 싫었거든요. 그 길로 그 새끼랑 그 미친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. 또 같이 오네요. 밖에서 먼지거리를 했는지 암튼 그 새끼 오자마자 질질 짜면서 미안하다고, 정말 미안하다고, 다시는 안 그런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, 그 미친년은 그런 남편 새끼 옆에서 왜 그러냐고, 나랑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냐고 질질 짜고. 그러니까 남편 새끼는 싫다고, 난 조강지처 안 버릴 거라고, 너랑은 그냥 즐긴 것 뿐이라고,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라고 그러네요. 이 말 듣는데 결혼 전 그 사람 모습이 지나가면서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. 근데 그년이 저보고 나 너 남편이랑 잤다고, 우리 같이 여행도 갔고 애기도 가질 거라고, 너 남편 나 사랑한다고 했고 우리 어제도 같이 모텔 갔었다고, 제발 이 사람 놔달라고 하네요.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게 글로만 사진으로만 보다가 인연 입에서 이런 더러운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그년 싸대기를 때렸습니다. 그러니까 그녀는 더 미치고 팔짝 뛰면서 이년아 저년아 네가 뭔데 날 때리냐? 네 남편 네가 간수해야지. 너가 간수 못해놓고 왜 날 때리냐?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지르면서 이혼해라. 그리고 재산 다 두고 가라 하네요. 집이랑 별장 이 사람 거니까 다 두고 가라고. 위자료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. 역시나 이년 모든 게 다 그 사람 거인 줄 알았던 겁니다. 저희 집 제가 중학교 때까지 엄청 가난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 친구 만날 때부터 사업이 잘 풀려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. 항상 그녀는 저한테 부럽다고, 자기는 나중에 유부남이라도 돈 많은 남자 물 거라고 장난 진심 섞어서 이야기했었습니다. 제가 말했습니다. 너가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난 내 남편 기 살려주기 위해 이 집 남편이 해온 거라고 했지만 이 집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명의도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별장? 그것도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별장이야. 이 새끼가 너한테 뭔 말을 짓거렸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사랑하는 이 새끼 한 푼도 없어. 이제 직장도 없어. 아, 결혼할 때 3천만 원 쓴 거 내가 고스란히 돌려줄 테니까 그걸로 둘이 잘 살아. 그리고 나 너가 다니는 병원에 이 사실 다 알릴 거고 너희 부모님한테도 말할 거야. 간통으로 신고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. 라고 하니까 그 미친년이 멍하니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절 쳐다보네요. 그러고는 고작 하는 말이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. 그 새끼 붙잡고 흔들면서 사실이냐고 화를 내니까 그 새끼는 또 돈 때문에 나 만난 거냐고 따지고 싸우네요.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 새끼 짐 싸서 앞에 갖다 주었습니다. 내일, 그러니까 오늘 3시까지 법원으로 오라 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내쫓았습니다. 친구라는 그년 고등학교 때는 성경험 한 번도 안 했다고 하고 다녔지만 주변에서는 걸레라고 소문났던 애였고, 간호조무사라는 년이 같은 병원에 다니는 조무사 친구들끼리 같이 나이트 가고 원나잇을 일삼고 돈 많은 아저씨들 만나 스폰서 물 거라며 잠자리 가지고 성병을 맞아 다녔던 년이었는데 그 더러운 애랑 남편이 그 지랄했다는 게 진짜 역겹네요. 친구라는 말이 참 재수없을 때도 있네요. 아버지한테 박서방이 회사를 안 나왔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찾아뵙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. 이제 몇 시간 후면 그 새끼랑 영영 끝입니다. 간통으로 신고하고 싶지만 용서가 가장 큰 벌이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년이 다니는 병원, 그년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할 생각입니다.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싶지만 괜히 제 이야기가 입방아에 오르내릴까봐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. 간통은 이 년놈들이 위자료 달라고 그지랄하면 그때 봐서 간통으로 쳐넣을 생각입니다. 지들도 인간이라면 그런 말은 안 하겠지요. 그리고 결혼 전에 줬던 5천만 원은 그냥 안 받으려 합니다. 그 새끼도 지 결혼한다시고 쓴 돈이 있으니까요. 그래도 남편이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. 이걸 다 쓰고 난 후에
그 미친년한테 전화가 왔네요. 나 때문에 이혼하게 돼서 미안하다고. 나 그 사람이랑 그만할 테니까 이혼 안 하면 안 되냐고. 어제 했던 말 다 거짓말이라고 하네요. 무슨 꿍꿍이인지 참나. 그냥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내 인생 알아서 내가 사니까 넌 인생 똑바로 살라고 하니까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네요. 그냥 끊어버렸습니다. 짜증나서.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.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그 후의 이야기를 올릴게요. 마지막 후기입니다. 하, 안녕하세요. 점심들은 드셨는지요? 3일 만에 또 다시 후기를 쓰게 되었네요. 지난 3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먼저 그 다음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.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고 난 뒤 함께 말씀드렸습니다. 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강하셨습니다. 어머니는 제 말 듣고 바로 눈물부터 보이셨는데 아버지는 혼자 계시고 싶다며 나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슬퍼하면 부모님께서 더 슬퍼할 것 같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. 아버지께서 저녁까지 한참 생각하시더니 저를 믿겠다며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며 배는 안 고프냐고 저녁 먹자고 하시는데 참 아련했습니다. 그리고 그 년놈들 저번에 말했듯이 간통으로 넣을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. 솔직히 그 미친년 지금은 이렇게 되었지만 중고등학교를 함께 보낸 친구이고 많은 추억을 나눈 친구이자 그 새끼는 나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혼은 하되 용서를 하려고 다짐했었고 댓글 본 뒤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. 그 년놈들 내쫓고 난 뒤 제가 병신 같은 게 첫사랑이었던 남편인지라 아무리 강하게 하려고 해도 멍청한 여자인가 봅니다. 법원 앞에서 만났을 때 왠지 모를 눈물이 흐르는 게 그 새끼가 안아주더라고요. 펑펑 울었습니다.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그리고 내게 다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 하고 이혼소를 못 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제가 병신이었습니다. 함부로 깰 수 없는 가정이기에 언제든 헤어지는 연애가 아니기에 집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때 그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. 인연은 왜 자꾸 전화질인지 짜증나지만 뭐라고 짓거리는지는 듣고 싶어 받아봤습니다. 근데 인연이 아무 말 없고 그냥 신음소리만 들립니다. 그리고 뚝 끊더라고요. 몇십 분이 흐르는 뒤에 모텔 이름과 호수가 찍혀있는 문자가 오네요. 참나 설마 했습니다. 거기에 설마 남편이란 새끼가 있을 줄은. 웃기죠? 저도 웃기고 어이가 없습니다. 혹시 몰라 경찰에 전화해서 간통신고를 한다고 한 뒤 경찰과 대동하에 모텔에 쳐들어갔습니다. 놀래 자빠지는 그 새끼, 새초라한 표정의 그년, 사진 찍고 더러운 정액 묻은 휴지 수집하고 그 년놈들 간통으로 신고 고소했습니다. 사람의 감정을 더럽게 이용하는 그 새끼에게는 더 이상의 용서는 없을 뿐더러 별거 중에 그년과 이짓거리를 했다는 거에 자비를 베풀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 다음 날 경찰서에서 그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. 도대체 왜 이혼을 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그따위 전화를 했냐, 문자를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 딴에도 생각이란 걸 했답니다. 솔직히 처음에는 돈 때문에 네 남편 만나보고 싶었고 걸렸을 때는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. 근데 재산 이야기를 듣고 망설여 나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전화를 했지만 막상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가슴이 아팠답니다. 그리고 네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을 불러 그 짓거리를 했고 그걸 저한테 확인시켜주고 싶었답니다. 자기가 이겼다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쌩 지랄을 합니다. 기가 막혀서. 남편이란 새끼는 저와 얘기하고 싶다고 경찰분께 지랄지랄을 했다는데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냐는 경찰분의 말에 말은 사람과 하는 거지 짐승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. 얘기를 끝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일단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. 돈을 떠나서 이따위 더러운 행동을 하고 계속 나를 속였다는 거에 모든 걸 수 있는 소송은 다 걸 겁니다. 그리고 어제 그냥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. 학생 때 이따금씩 집에 놀러 갔었기에 안면이 있었습니다. 우리 딸 친구 아니냐면서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며 반겨주시더라고요. 할 말이 있다고 들어가서 이야기 드리고 싶다고 한 뒤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. 처음에는 자기 딸이 그럴 일 없다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냐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치더니 사진들을 보여주니 아무 말 없이 멍하니 계시더라고요. 제가 죄송할 건 없지만 간통으로 신고했다고 죄송하다고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고 어머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다고 죄송하다고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마음 같아서는 병원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꼬투리 잡히기 싫어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. 이제 소송을 준비해야겠죠?
소송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겠죠. 아버지께서는 몇 개월을 나갔다 오라고 하셨지만 거절했습니다. 전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.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. 많은 조언들과 위로, 그리고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. 저도 이렇게 쓰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소설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였지만 진심 어린 조언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댓글 보다 보니 외동딸이라면서 그럼 새 식구인데 사식구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제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.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는지요? 무튼 정말 감사합니다. 혼자서 이겨내기에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댓글 보며 용기 얻었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. 네, 사연 여기까지입니다.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. 첫 번째 베스트 댓글. 시어머니란 여자가 짓구리는 소리를 보니 아들 새끼가 왜 저렇게 컸는지 알만하네요. 두 번째 베스트 댓글. 미친년 돈 때문에 그러는가 본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. 크크크크. 세 번째 베스트 댓글. 언니, 제가 말했죠? 그 사진 버리지 말고 그 수건 같은 년 시집 갈 때 남편 되는 사람한테 꼭 보여주세요. 진짜 개 같은 년. 그놈도 그렇고 둘 다 인생 짓밟아졌으면 좋겠네요. 힘든 날이 지나가면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. 진짜 그딴 새끼랑 더 안 살아서 다행이네요. 언니 같은 여자는 충분히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. 힘내세요. 화이팅! 네, 베스트 댓글까지 읽어드렸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